간단한 거니까 먼저 검색창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얘기하고 그린닷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의 사용법은 뭐 사용법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해당 부분을 터치해서 특정한 검색어를 입력하면 홈페이지처럼 그냥 검색해주는 기초적인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시 네이버 단추를 눌러서 첫 화면으로 오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마이크의 모양이 있는데 이 마이크는 음성 검색을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터치를 해서 자, 네이버에서 오디오 기능을 허용을 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역시 사용 중에만 허용을 터치해주고 지금 날씨는 제가 찾은 정보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날씨 정보를 음성으로 검색해 보는 것이 음성 검색이 되겠습니다. 약간 다른 것도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네이버의 첫 화면으로 가서 4 더하기 5는 9입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결과값을 바로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한 평은 몇 제곱미터야? 단위 변환 결과입니다. 네, 한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을 해봤고요. 또 다른 걸로는 현재 환율은 현재 미국 달러화 환율은 약 1173.6원이에요. 다시 마이크 버튼을 오른쪽 위쪽에 마이크 버튼을 터치해서 현재 코스피 주가는 현재 코스피 지수는 3016.59로 전일 대비 12.4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네, 방금 보신 방법처럼 다양한 검색어를 직접 텍스트로 글자로 입력하지 않고 검색창에 글자로 입력하지 않고 음성, 목소리로 검색해보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 검색창 오른쪽 끝에 있는 마이크의 기능이 해당되겠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기능을 가진 게 그린닷이라고 부르는 아래쪽에 있는 초록색 버튼을 눌러서 나오는 이 많은 메뉴들 중에 이쪽에 있는 음성, 제일 위에 있는 음성이라는 메뉴도 검색창에 있는 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린닷 안에 있는 다양한 검색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래쪽에 보시는 이 초록색 버튼을 그린닷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DOT, 점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를 사용해서 초록색 점이라고 해서 그린닷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은 검색을 할 때 일반적인 글자, 텍스트가 아니라 뭐 내 주변을 검색한다든지 음악을 소리로 검색한다든지 렌즈의 기능을 이용해서 내가 촬영한 사진을 이용해서 검색한다든지 찍었던 사진을 가지고 검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번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검색과 관련된 메뉴들을 이렇게 빙 둘러서 동그랗게 메뉴에 구성을 해주고 있는데 이 메뉴의 구성은 이렇게 우리 다이얼 돌리듯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서 원하시는 메뉴가 위쪽으로 올라오게 편한 쪽에 올라오게 사용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회전하는 방법은 우리가 다이얼을 돌리듯이 표시를 해드리면 이런 식으로 돌린다거나 아니면 그 반대쪽으로 돌린다거나 이렇게 손가락으로 터치를 해서 움직여주는 방법으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린다거나 반대쪽으로 돌린다거나. 자, 그러면 다이얼의 3시 방향 쪽에 있는 검색 기능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할 건 없으니까 말로만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는 이 검색 기능은 이 뒤쪽에 보시고 계시는 검색창에 텍스트로 검색할 수 있는 이 부분을 그대로 따로 메뉴로 하나 구성해 놓은 겁니다. 터치해서 보면 위쪽에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메뉴가 존재를 하게 되죠. 예. 네이버의 검색 화면을 텍스트로 입력할 때 사용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한시 방향 쪽에 있는 내 주변 메뉴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다크 모드는 무시하고요. 예. 현재 스마트폰에서 위치 정보를 허용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 스마트폰이 놓여져 있는 곳의 위치가 네이버에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마트폰의 위치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검색해 주는 게 내 주변 검색이 되겠습니다. 현재 now라고 해서 아니면 픽이라고 해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곳들, 특정한 장소, 식당, 커피숍, 술집, 이런 거, 빵집,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검색해 주는 곳이 내 주변 검색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보면 현재 장애인 복지관 쪽 위치 근처에 있는 가까운 거리, 네. 이렇게 거리가 현재 스마트폰의 위치를 기준으로 거리,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사용을 했을 때 사용하고 난 후에 리뷰라든가 것들을 보여주고, 위쪽 메뉴에서는 이렇게 다른 곳들, 예를 들면 카페를 원한다 그러면 카페, 아니면 나는 맛집을 원한다 그러면 맛집 해서 위쪽 메뉴를 이용해서 골라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근처에 가볼 만한 곳, 그래 오일 시장, 볼링장, 이렇게 체육공원 해가지고 쭉 현재 스마트폰의 위치를 기준으로 내 주변에서 가볼 만한 곳, 그 다음에 맛있는 곳, 추천하는 곳, 이렇게 위치 검색을 해주는 곳이 내 주변 검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성 검색. 아까 검색창 안쪽에서 조금 전에 사용했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니까 이것도 무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메뉴인 음악 검색. 자, 음악을 검색하는데 글을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검색하는 게 아니라 나오고 있는 소리가 나고 있는 음악을 듣고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를 찾아보는 기능이 음악 검색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른 기기로 음악을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노래나 하나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들어갈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노래가 나오고 있을 때 음악 검색을 눌러주시면 저작권 때문에 길게 틀면 안 되니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노래를 검색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린닷으로 음악이라고 눌러주고 네, 보시는 것처럼 방금 제가 틀었던 음악을 듣고 그 노래가 누구의 어떤 노래고 어떤 앨범에 들어있는지를 이렇게 검색을 해주는 기능이 음악 검색이 되겠습니다. 다시 첫 화면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렌즈와 관련된 기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그린닷에서는 렌즈에 관련된 기능들을 메뉴로 구성을 해 놓은 게 아래쪽 화면을 보시면 여기에 있는 렌즈와 그 아래에 있는 QR 바코드, 그리고 이렇게 쇼핑 렌즈, 이렇게 세 개로 분류를 해 놨는데 실상 이걸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기능들은 여기 렌즈 안에 있는 기능을 가지고
편하게 쓸 수 있게 QR 바코드를 사용할 때와 쇼핑 렌즈를 사용할 때의 기능을 밖으로 좀 빼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렌즈 안쪽을 들어가서 메뉴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즈를 실행하고 터치를 해서 렌즈를 실행을 화면입니다. 제가 잠시만요. 화면을 한번 맞춰 드릴게요. 예. 보시면 현재 제 책상 위에 있는 네임펜 하나를 찍어보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기능이 렌즈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시 화면을 세워서 보시면 일단 메뉴 구성부터 볼 거니까요. 화면은 필요가 없어서 잠깐 어둡게 해놓고 아래쪽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현재 카메라 기능은 작동 중이고요. 아래쪽에 스마트 렌즈라고 기본적으로 기본값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왼쪽으로 가보면 QR 바코드, 더 왼쪽으로 가보면 결제할 때 사용하는 바코드 또는 QR 코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고, 스마트 렌즈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여 보면 쇼핑 렌즈, 문자 인식, 와인 라벨 해가지고 이렇게 메뉴들이 존재를 합니다. 다시 빠져나가서 보시면, 그래서 이 그린닷을 눌러 보시면 이쪽에 렌즈 안에 QR 바코드, 쇼핑 렌즈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하니까 이것들을 빨리 쓰기 위해서 밖으로 빼놨을 뿐이지, 실제 모든 기능은 이 스마트 렌즈 안쪽에서 사용해 주실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렌즈 기능을 켜고 스마트 렌즈 상태에서 제가 책상에 올려놓은 네임펜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두를 잡으시고 촬영 버튼을 터치해 주시면, 자, 방금 찍은 사진으로 이미지 검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금 찍은 사진을 가지고 이 사진과 유사한 이미지, 이 스마트 렌즈에서 찍은 사진과 유사한 이미지들을 아래쪽 검색창에 쭉 나열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위쪽 같은 경우에는 네임펜을 정확히 찾아서 보여주고 있는 것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런 것처럼 생김새가 비슷한 다른 이미지들의 결과값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건 잘 보시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검정색 뚜껑에 약간 베이지색 몸통을 가진 것들을 이렇게 이런 거 뭔가요? 섬유탈취제? 이런 것들도 같이 보이고 있으니까 검색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은 섞여서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방금은 스마트 렌즈를 이용해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똑같은 걸 제가 옆으로 한 칸 움직여서 왼쪽으로 살짝 밀었습니다. 쇼핑 렌즈로 똑같이 한번 촬영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는 쇼핑 렌즈로 검색을 하게 되면 저는 네임펜이 나올 줄 알았던데 생김새가 비슷한 다른 모양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정보화 교실 조명이 조금 어둡고 배경이 조금 안 좋아서 정확히 검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스마트 렌즈와 쇼핑 렌즈의 차이점만 먼저 그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내가 찍은 이미지를 가지고 이것과 비슷한 이미지를 가진 다른 제품을 네이버 쇼핑몰에서, 네이버 오픈마켓 쇼핑몰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격 같은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죠. 해당 메뉴를 터치를 하게 되면 해당 쇼핑몰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지금 검색이 잘못돼 가지고 한번 다시 해볼까요? 다시 한 번만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도 검색이 결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네요. 이쪽에 보이네요. 네.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모나미 네임펜 해서 터치를 해보면 쿠팡으로 연결이 되겠네요. 여기는. 네. 이런 식으로 내가 찍은 사진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미지 검색을 해서 쇼핑몰과 연결을 시켜주는
메뉴가 쇼핑 렌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검색을 하실 때는, 이미지 검색만 하실 때는, 지금 아래쪽에 보고 계시는 쇼핑 렌즈가, 쇼핑이 아니라 일반적인 검색을 하실 때는 그냥 스마트 렌즈 상태로 사용을 해주시고, 나는 이것과 비슷한 물건이 사고 싶다라고 할 때는 쇼핑 렌즈를 옮겨서, 메뉴를 옮겨서 사진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품명을 모를 때, 그냥 이미지만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어서 검색하는 방법이 이 렌즈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QR 바코드, 이 기능에 대해서 한번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R 바코드. 자, 똑같은 네임펜을 가지고 제가 메뉴를 QR 바코드로 옮겨놓고 네임펜에 있는 바코드 쪽을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네, 정확히 찍혔을 때는 위쪽에 보시는 것처럼 바코드 터치를 해서 들어가 보면 네, 바코드를 이용해서 검색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해당 상품명이 보이고 있죠. 이런 식으로 바코드 검색을 하실 때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책을 한번 해볼까요? 다시 첫 화면으로 가고, 자, 이번에는 렌즈에서 QR 바코드 검색해서 보통 책의 뒤쪽에 책에 ISBN 코드가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책인지. 조명 때문에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나왔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자, 제 책에 QR코드를 찍고 나니까, 바코드를 찍고 나니까 위쪽 메뉴에 찍힌 책의 교재에 대해서 내용이 보이고 있는 모습을 다시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터치해서 이 책이 무슨 책인지 봐보면, 네, 이런 식으로 책의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코드나 QR코드를 찍어서 책의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QR코드를 한번 찍어 볼까요? 자, 이번에는 뒤로 가서 덕트 이렇게 하고, 바코드 인식보다는 QR코드가 훨씬 빠르게 인식되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어떤 홍보 자료에 있는 QR코드를 찍어봤더니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 지원 교육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 다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네, 위쪽에 보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카카오톡 채널이었군요. 네, 이런 식으로 QR코드나 바코드를 스캔을 해서 검색하는 렌즈가 스마트 렌즈에 있는 QR 바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제, 네이버 주문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있는데, 이건 보통 이제 바코드나 QR코드로 이제 결제를 할 때 사용하는 건데, 네이버 페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설명을 조금 생략하도록 하고, 오른쪽에 있는 문자인식 메뉴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스마트 렌즈 안에 있는 기능이고, 저희가 ITQ 실습 문제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글을 연습할 때 사용했던 실습물인데, 프린트물인데, 제가 그 문서의 특정 부분을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문자 인식 메뉴에 맞춰놓고 터치를 해서 사진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건 조금 확대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렌즈의 문자 인식 기능을 이용해서 지금 촬영을 한 건데, 지금 위쪽에 이제 제가 촬영한 사진이죠. 글자가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이렇게 텍스트로 확인을 해주는 모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많은 글을 쓰기 싫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글의 내용이 있는데 그 글을 쓰기가 싫을 때 손으로 일일이 쓰거나 타이핑을 하거나 이러기 싫을 때 그 화면을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걸 텍스트로 변환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변환만 하는 게 아니라, 자, 다시 화면을 보시면, 자, 이 텍스트로 변환된 내용을 복사를 해서 메모장에 메모를 한다거나 아니면 메시지로 누군가에게 보내거나 이런 기능도 가능하기 때문에 복사 버튼 한번 눌러보면 현재 내용이 복사가 되었고, 그러니까 임시 기억 장소 클립보드라는 곳에 기억이 돼서 그 내용을 메모장에 쓸 수도 있고, 내 어떤 메시지나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복사를 해서 붙일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을 가지고 검색도 가능하고요. 자, 그런데 이 기능 말고도 조금만 화면을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이렇게 한국어가 영어로, 그러니까 한글이 영어로 번역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에 글이 일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번역이 제대로 되진 않았을 텐데, 어찌됐든 번역기, 네이버에서는 파파고라고 하는 번역기 프로그램이 이용이 돼서 내가 찍은 사진에 한글을 영어로 번역까지 해주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언어는 다른 언어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바꿔서 번역도 가능하고요. 중국어로 중국어 지원이, 이쪽에 중국어도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베트남어로도 번역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 번역 내용이 정확히 맞다고는 볼 수 없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번역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영어로 이런 식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특이한 기능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시 촬영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식. 가끔 가다가 우리가 어디에서 본 한자를 봤을 때 이 한자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할 때도 이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역시 문자 인식으로 놓고 촬영을 하게 되면 자, 보시는 화면에 내가 찍은 사진에 텍스트로 번역되는 부분이 보이고 있고요. 텍스트로 변환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약간 푸른빛이 돌고 있는 이 한자 부분을 손가락으로 터치를 해보면 해당되는 한자가 무슨 뜻인지 이렇게 한자를 한글로 번역해주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런 식으로 터치를 어느 부분을 어느 부분을 변환을 할 거냐,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원하시는 부분을 골라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스마트 렌즈의 문자 인식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와인 라벨을 한번 봐볼까요? 그 옆에 있는 제가 와인 라벨을 하나 띄워놓고 와인 라벨에 맞춰놓고 우리 라벨을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식이 될지. 제가 컴퓨터에서 그냥 검색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와인 라벨을 사진으로 그냥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당 와인 라벨을 사진만 찍는 걸 가지고 어떤 와인인지 이렇게 와인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것도 와인 라벨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사용하겠죠. 예, 저는 별로 와인을 좋아하지 않아서. 다시 그린닷으로 가서 렌즈를 터치해서 화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 많이 사용하시는 기능으로 이 스마트 렌즈 기능을 이용해서 내가 잘 모르는 꽃 같은 것들도 확인해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장미꽃을 한번 띄워놓고 이 꽃이 뭔지 몰랐을 때 스마트 렌즈를 이용해서 한번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장미꽃 사진을 찍었더니 해당 이미지와 비슷한 이미지들을 쭉 찾아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색이 이 정도면 잘 된 것 같습니다. 유사 이미지 해서 쭉 찾아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미에 대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현재 찍고 있는 사진에 대해서만 검색을 해주냐? 뭐 그것도 아니고 여기 렌즈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왼쪽 아래쪽 메뉴를 봐보시면 이렇게 이미지 모양이 된 아이콘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터치해보면 지금 현재 얘가 물어보고 있는 것은 네이버 앱에서 내 사진 앨범에 접근을 하겠다고 지금 허용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역시 허용을 해주면 제가 찍어놨던 앨범의 사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나는 이 꽃이 예전에 찍었는데 어떤 꽃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해당되는 사진을 선택을 해주면 이미 찍었던 사진도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가지고 검색을 해주는 기능도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예전에 찍어놨던 사진들에 잘 모르는 꽃사진이 있다거나 식물 사진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렌즈로 돌아와서 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 렌즈 기능은 스마트 렌즈 기본적인 기능과 QR 바코드를 찍을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쇼핑에 관계된 것들을 검색해 볼 수 있는 기능 등 여러 가지 렌즈에 관계된 기능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QR 바코드와 쇼핑 렌즈는 이렇게 밖으로 두 개만 빼어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 렌즈, 물론 이 두 개의 기능도 렌즈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 렌즈 안에서 전부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두실 게 보통 저희가 네이버에 아무래도 이게 지금 네이버 앱이다 보니까요. 네이버에 회원 로그인을 할 때 보시면 회원 아이디와 회원 비밀번호를 넣거나 아니면 일회용 비밀번호를 받아서 하거나 이런 식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는데 제일 오른쪽 끝에 있는 QR코드 로그인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눌러보시면 해당되는 QR코드가 보이고 이 QR코드를 내 로그인된 네이버 앱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렌즈로 촬영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로그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럴 때 화면에 표시된 숫자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로그인을 하는 과정을 QR코드로 해주는 것도 스마트 렌즈를 이용해서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자주 입력하실 때나 아니면 이 정보를 낯선 곳에서 쿠키 같은 걸 남기기 싫으실 때는 이렇게 QR코드를 이용해서 로그인 하시는 것도 스마트 렌즈를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니까 사용해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네이버 앱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았는데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네이버 앱을 다운로드 받고 네이버 앱을 실행시킨 화면까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문자로 글을 써서 입력한 검색 기능 외에도 네이버 앱에서는 음성을 이용한 검색이라든지 보시는 화면처럼 그린닷 메뉴를 이용해서 소리를 이용한 검색, 음악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미지, 사진을 이용한 검색, 렌즈라든지 QR 바코드, 쇼핑 렌즈 같은 다양한 검색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팝하고 번역에 대해서는 팝하고 앱이 따로 설치된 뒤에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팝하고 번역은 따로 한번 보여드리면 왼쪽 윗부분에 보시면 팝하고라고 해서 네이버에서 제공하고 있는 번역 서비스가 있거든요. 이것을 설명드릴 때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현재 네이버 앱을 설명할 때는 이 팝하고 번역은 제외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실생활에서 한번 활용을 해보시고 지금 보고 계신 이 네이버 앱 외에도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주는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곳은 구글 앱에서도 가능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제가 바탕화면에 구글이라는 앱을 설치해놨고 이 구글 앱도 한번 소개만 해드리자면 구글에서 앞쪽에 돋보기 모양으로 검색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글자를 직접 입력하시는 검색 방법 이외에도 네이버 소리 검색처럼 보이스 검색을 할 수 있고 카메라를 이용한 이미지 검색도 가능합니다. 간단히 한번 소개만 시켜드리면 카메라 터치를 하고 카메라로 검색해보면 지금 아래쪽 부분에 보시고 있는 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네이버의 스마트 렌즈의 검색법과 비슷한 방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개 다 한 번씩 사용을 한번 해보시고 둘 중에 자기가 좋다라고 생각되는 앱들을 꾸준히 사용하시면서 조금 더 편리한 기능들을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네이버 앱에서도 한번 잠깐 언급드린 바가 있듯이 지금 코로나 시국에 QR 체크인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QR 체크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시국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때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많이들 기존에 사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초기에는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종이에 직접 수기로 거주지와 방문 시간, 전화번호, 개인이용 정보 동의 이런 걸 체크를 해서 개인의 어떤 곳에 몇 시에 방문했다는 흔적을 남기게 됐었는데 방문 기록을 남기게 됐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라고 그럴까요? 개인정보, 전화번호가 아무래도 개인정보다 보니까 개인정보의 노출에 위험이 있거나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QR 체크인 제도를 도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진 한 장 다시 보여드려 보면 내가 방문을 했을 때 다중이용시설에 방문을 했을 때 수기로 체크인을 하는 대신에 내 스마트폰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앱을 이용하여 QR코드를 상대방 스마트 기기에 보여줌으로써 체크인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내 스마트폰에 특정 앱을 실행시켜서 QR코드를 활성화시킨 뒤에 상대방의 스마트 기기에 내 QR코드를 보여줌으로써 체크인이 되게 되는 방식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수기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수기로 방문 기록을 남기는 방법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QR 체크인을 하는 방법과 하나가 더 있겠네요. 수기로 작성을 하는데 전화번호를 남기는 방법이 있었고요. 또 수기로 기록을 하는데 안심번호를 사용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사용하시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기기가 있는 곳에서는 QR 체크인을 사용하게 되었고, 또 요즘은 또 안심콜이라고 해서 080으로 시작되는 곳에 전화를 걸어서 출입 확인을 하는 방법, 이렇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사진에 보여드렸던 대로 직접 나의 핸드폰 번호를 남김으로써 등록하는 수기 방법이 될 테고요. 두 번째 안심번호라는 건 뭐냐면, 잠시만요. 사진을 한번 찾아드리면, 네. 휴대전화 번호를 직접 남기는 대신에 우리 보통 QR 체크인 앱에서 QR 체크인 할 수 있게 등록을 해주게 되면 자신만의 고유한 번호가 생성이 됩니다. 이 번호를 수기로 명부에 작성을 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 기기가 매장에 없을 때,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이용시설에 QR코드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곳이 없을 때, 어차피 수기로 작성을 해야 되지만 전화번호를 남기기에는 꺼림직하다. 그럴 때는 이 QR코드가 나와 있는 곳에 있는 개인 안심번호를 수기로 작성을 해서 남겨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군지 특정이 되지가 않겠죠. 이 숫자를 외워서 누군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사람을. 그리고 스마트 기기가 있는 곳에서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QR코드를 활성화시켜서 상대의 스마트 기기에 QR코드를 비춰줌으로써 체크인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전화를 해서 보시면 안심콜이라고 해서 이렇게 080으로 시작되는 특정 번호에 전화를 걸고 ARS 음성을 확인한 후에 통화를 종료하게 되면 QR 인증 말고도 전화 통화로 인증이 되는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수업을 하고자 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 아니고 QR 체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고 계시는 자료는 질병관리청에서 올해 7월 무렵에 홍보 자료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QR 체크인 같은 경우에는 접종 증명과 같이 되기 때문에 타이틀의 제목에 QR 체크인과 예방접종 증명을 동시에 라고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QR코드로 전자출입 기록을 하면서 백신 증명이 가능한 앱을 사용하시려면 지금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곳은 크게 네이버 앱에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고, 토스라는 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통신 3사가 인증하는 패스라는 앱에서 이렇게 크게 4군데에서 4가지의 앱을 이용해서 QR코드 체크인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 4개의 앱을 소개하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용자가 많은 곳이 네이버, 카카오 이런 순이니까 지금 이 관리청에서 홍보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네이버는 카카오를 기준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카카오톡에 대한 설명이고요. 여기 보시는 게 네이버에 대한 설명입니다. QR코드 체크인을 할 때는 상대방이 반드시 수신할 수 있는 QR 체크인 스마트 기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 외에서는 080을 이용한 안심콜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수기로 작성을 해야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스마트 기기가 있는 곳에서는 이 QR 체크인을 사용하게 되니까 지금부터 QR 체크인 첫 번째 네이버에서
QR 체크인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